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52강, 엔드타임 포인트 2강입니다. 엔드타임 포인트는 어제 지난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엔드타임 기본 시리즈는 이제 말씀에 이제 말씀의 하나님 말씀 곧 반드시 성취될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엔드타임 포인트 부분은 이거를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이제 적용의 영역이다. 현실 적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진 이제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확률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 기본 시리즈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한편 시나리오 부분 이제 뇌피셜적인 상상력의 부분도 이렇게 또한 그러한 영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이제 말씀의 영역인지 어느 부분이 이제 현실 적용의 이제 부분인지 또 이제 상상력 뇌피셜의 부분인지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마지막 때 이제 핵심 지역에 대해서 지역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핵심 지역이란 정의는 마지막 때 사건들이 이제 집중되는 이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국제 정세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심 지역 중에서도 또 핵심 지역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펴보는 거는 진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요 이스라엘이 이제 AD 이제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다 흩어져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제 저기 징계의 성격이 있다. 흩어진 것은 징계의 성격이 있고 어떤 도구로 사용한 것이 로마와 이제 또 악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기를 통해 수단을 통해서 이제 세계 이제 멸절되도록 이제 사단은 그런 걸 의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이제 19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건국되었다. 알겠죠? 열방에 흩어진 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렇게 건국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시간 타임으로 볼 때는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은 흩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열방에서 이제 모여들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제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사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활도 안정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국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점점점 반유대주의, 반세미티즘이 이제 높아지는 가운데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점점 모여들게 될 것이고 또한 전 3년 반 때 마지막 엔타임 때 들어가서 이제 유럽이 또 무너질 때 또 다른 지역이 무너질 때 전 3년 반에 있어서는 다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알고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세계사의
세계사의 이제 기준점, 세계사의 기준점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태풍의 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기준점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기준으로 전개되는 마지막 일에 이제 7년을 이제 남겨두고 계신다. 알겠죠?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예언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때가 이제 돌입하게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이방인의 때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방인 중심의 복음 전파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이방인의 때라 그런다. 이방인 구원의 때라 그러죠.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뭐 이방인의 구원이 멈춰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제 구원의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어짐은 지속되는데 그 구원의 중심과 어떤 핵심 사건의 중심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열국들을 이제 우리들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은 열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이제 오시는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시대고 대적하는 시대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 만국이 대적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점점점 이스라엘은 국제 정세 속에서 열국과 대립하게 되는 홀로 존재하게 되는 이제 시기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슬람권 이제 국가들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 시리아, 이라크를 비롯해서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하는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과 이제 대척점에 서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제 지금 뭐 이란하고 제일 지금 대척점에 있죠. 지금 제일. 그런데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 앞으로 중앙아시아, 앞으로 유럽, 중국에까지 이제 다 이스라엘에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점점점 그러한 시기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스라엘의 버팀목이었잖아요. 버팀목. 이스라엘의 후원자 이제 미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떤 PC 좌파 사회주의 세력 급진 좌파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이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스라엘의 어떤 지원하지 않는 나라로 이제 끌고 갈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를 가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열국의 대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유엔이 뭐냐면 이제 글로벌 이제 세력들이 이제 모인 곳이 유엔인데, 이 유엔이 이제 세계 정부 이제 어떤 기구, 세계 정부 수립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이제 세계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 반 이스라엘 성향이 이제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슬람권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도 이러한 상황은 이제 유럽도 인본주의라든가 작용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제 이슬람 편, 이슬람의 그 입장에서 이제 그 외교적 어떤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유럽이 이런 또 배경도 있습니다. 유럽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건 알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거 그 난민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슬람이 이제 점점 유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유럽에 가장 급속하게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와 그 좌파적 성향의 그러한 그 어떤 성향에서 이런 것이 더해짐으로써 이제 반이스라엘 정책을 이렇게 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버팀목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그 엔타임이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제 몰락의 길을 걸을 텐데 이러한 미국의 힘의 약화와 변화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후원자라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그런 성향을 이제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장 지금 이러지는 않고 지금 유대인 세력이 미국에서 지금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점 이러한 그 성향과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 반유대주의가 이제 점점점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는 유엔이 리드하고 있고 이슬람이 리드하고 있고 유럽의 그 좌파적 그런 사회주의 세력이 리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반유대주의 문화가 확대됨으로써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 왕따적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된다. 알겠죠? 이런 그 왕따적 상황에 반유대주의 상황에 몰리게 됨으로써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고토로 이제 복귀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이 가운데서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 생존의 그 버팀목을 구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생존에 다시 말해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국방이 자립이 됐다. 그래서 핵 무장을 지금 한 200기에서 250기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 첨단 기술이 이제 국방 기술과 연동이 돼 가지고 세계적인 그 국방 기술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국방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방이 일단 자립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금 얼마 있으면 손을 뗀다 할지라도 이제 스스로 쭉 주변에 둘러싼 이슬람 그 적국들과 그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식량 자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 95%에 지금 이르고 있다. 그리고 물안보가 지금 담수화 능력이 바닷물을 그렇게 담수로 만드는 담수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듯이 저기요.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은 그 13년부터 벌써 그 식량 자급률이 그
95%에 달한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지난 그 건국한 이후로 이런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렇게 여기 멕시코라든가 여기 남미 국가들 베네수엘라도 잘 안 파니까 요 멕시코라든가 여기 그 북해 유전 노르웨이라든가 예, 북해 유전을 통해서 먼 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수입해 왔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 이제 레바이탄 가스전을 비롯해 가지고 지중해 그 바닷가 그 지하 그 해저에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2050년까지 충분히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그 에너지 수출까지도 지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그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에 둘러싼 만국에 다 이제 적들이 그죠? 적들이 이제 둘러싸이고 고립되는 가운데서도 국방 자립, 식량 자립,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한 상태에 지금 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정치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이슬람권 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다음 그 시간에 그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 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 진행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이제 분쟁에 대한 좀 그 상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지금 그러니까 그 지난 이제 트럼프 정권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 아브라함 협정을 이제 그 변경 깨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 협정이 지금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렇게 이슬람권 내 헤게모니 싸움이 그 원인이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 이게 시아파 중심으로 한 이란과 그 다음에 여기 순니파 중심으로 한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그 다음에 여기 쿠웨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밀리트 이런 나라들이 이러한 이제 순니파 중심과 이렇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중심의 이런 갈등 속에서 이쪽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묵인하에 인정하에 이러한 쿠웨이트, 아랍에밀리트, 그다음에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어떠한 그 평화 협정을 맺는 여러 가지 교류,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협정을 맺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알겠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러한 아브라함 협정이 이렇게 미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파기가 되건 어떻게 되건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불가침 협정을 맺을 때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밀리트 등의 이러한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평화 협정에 찬성하는 경향을 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바이든이 지금 이러한 이란의 친이란적이잖아요. 이제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제 지금 들어섰고 이것이 이제 친이란 정책을 피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여기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평화 협정에 찬성하는 경향을 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 진행의 중요한 의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파기돼도 이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 협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성경 예언상의 적그리스도의 불가침 협정으로 이 아브라함 협정을 보는 그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류이다. 이 아브라함 협정은 적그리스도의 불가침 협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협정이다. 왜냐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이 불가침 협정이라는 거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의 이렇게 그 협정인 것이죠. 이렇게 주체 당사자가 협정 당사자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 협정은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저 이스라엘의 협정이 아니라 이렇게 쿠웨이트, 아랍에밀리 이런 나라들과의 협정이기 때문에 그 그러하죠. 이렇게 이런 적그리스도의 불가참 협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요 두 가지, 요 함의를 지금 기억하시고 요것도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 위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지중해 그 앞바다에서 이제 자원이 이제 그 발견이 됨으로써 거대 유전 가스전이 또한 그 석유와 가스전이 발견됨으로써 자원 분쟁이 이제 발생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분쟁 그리고 개발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2010년에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해가지고 발견은 2004년, 5년 이경에 벌써 발견은 벌써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착공을 해서 2019년 이제 본격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원 분쟁이 이제 태클을 걸게 되죠. 이제 왜냐면은 그 주변 국가들 터키, 시리아, 이집트 이러한 상황들을 저기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어떤 이권이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앞바다 여기 지중해인데 그 레비아탄 그 가스전이 이쪽에 위치하고 또 삼손 가스전, 그 다음에 다마르 가스전,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가스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저기 터키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여기 여기 레바논, 요 위에 시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나라들 간에 이제 자원 분쟁이 이제 그 발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 분쟁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관련이 깊은 거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 자료를 이제 그때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 메시아닉 주가 최대 이제 25만 명 정도까지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지금 2020년 경에는 한 60에서 70만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때 추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위키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면은 메시아닉 유대교 그 사람들이 그때 보면은 25만 명 이상의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글로벌 뉴스 서비스 오브 더 주이시 피플 해가지고 JTA 이런 자료들을 인용해가지고 요 위키백과도 이렇게 한 10년경에 그 자료를 그대로 쓰고 있다. 아직까지 6만에서 27만 5천 명 정도까지 본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대략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자료로도 봤기 때문에 그 한 25만 명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 60에서 70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한다. 이건 진짜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25년경에는 지금의 복음 전파 속도, 그다음에 유대인이 이제 그 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환상을 본다던가 그들이 꿈을 본다던가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있기 때문에 25년경에 이제 100에서 120만 정도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그 메시아닉 주가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20만 명 정도가 2025년에는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중심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마지막 일에 7년을 남겨둔 가장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 중에 핵심 지역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 이방인 중심의 복음 전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시대가 마감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알겠죠? 끝없이 이방인에 대한 또 구원은 세계 각국에서 항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국제 관계에 있어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제3성전의 걸림 문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의 불가침 협정 체결 문제가 이제 그 유심히 이게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상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심히 요 두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의 그 함의를 좀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 협정이 요 불가침 협정은 아니지만 요 적그리스도의 협정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밀릿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불가침 협정에 찬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함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 수용, 이거는 디아스포라 메시아닉 주가 지금 한 15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언제라도 마지막 때 한일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150만 명 정도냐면은 적어도 그 이스라엘의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요 메시아닉 주로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들이 형성이 그때 되려면은 적어도 엔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배 정도의 메시아닉 주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